버스 기사에서 5천만 달러 현상금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돈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가 아니라 부가 이동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그와 연결된 7억 달러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그는 미국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어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의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 11월 2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아버지는 노조 지도자였습니다.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마두로는 카라카스의 엘바예 지역에 있는 리세오 호세 아발로스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0대 후반, 마두로는 카라카스 지하철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 정치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 혁명을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나누겠다는 약속. 마두로는 차베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마두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노조 활동가에서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권력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2006년 마두로는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5일,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마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좁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공식 연봉은 얼마일까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공식 연봉은 월 120달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 120달러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월급입니다. 1년이면 144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마두로의 순자산 200만 달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의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페데베사라는 국영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차베스 시대, 페데베사는 전문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와 마두로는 페데베사를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군인과 정치 동맹자들을 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페데베사의 석유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페데베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인 네트워크로 이동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렉스 사업이라는 콜롬비아 사업가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돈 세탁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는 클랍이라는 식량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클랍은 가난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식량 상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식량 상자를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량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2017년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이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계약을 받았습니다.
2015년 페데베사는 사업과 연결된 회사에 4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국가자원에서 국영기업에 충성스러운 사업가 해외 계좌. 이것이 부의 이동 방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두로는 클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으로부터 훔쳤습니다. 음식을 사회 통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보상하고 반대자들에게는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식량 프로그램만이 아니었습니다. 금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금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금 채굴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환경 파괴를 막고 불법 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법 금 채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고 터키,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통제했을까요? 바로 군부입니다. 여기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카르텔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베네수엘라 장군들의 계급장에는 태양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부와 정부 고위직이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마두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두 조카가 IT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800kg의 코카인을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와 14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마약 테러리즘, 코카인 밀수 공모, 마약 밀매였습니다. 기소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99년부터 베네수엘라 관료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생산적인 마약, 밀매자 및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수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기소장은 계속합니다. 마두로와 다른 이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학대하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기관들을 부패시켰습니다. 군대, 정보기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체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금을 2,5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미국은 절대 결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델타포스 특수부대와 CIA 정보 지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뉴욕으로 이송되어 연방법정에 섰습니다. 혐의는 마약 테러리즘,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소지였습니다. 마두로와 플로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펜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마두로와 연결된 약 7억 달러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이 자산에는 플로리다의 여러 고급 주택, 도미니카 공화국의 맨션, 개인 제트기, 차량, 말 농장, 보석, 그리고 거액의 현금이 포함됩니다. 7억 달러입니다. 공식 연봉이 월 120달러인 사람이 어떻게 7억 달러의 자산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의 구조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베네수엘라의 GDP는 75% 하락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2018년 정점에서 170만 %에 달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정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빈곤율은 90%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의 구조를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국가 자원이 국민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패대배사의 충성스러운 계약자들 해외 계좌, 금 채굴에서 불법 수출로 이어져 해외 계좌, 식량 프로그램으로 부풀려진 돈은 마약 밀매 군부와 관료들 돈 세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부의 이동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이동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소비자 기업에서 직원과 주주 그리고 세금 그렇게 정부 공공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건강한 순환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국가자원 통제하는 자들 해외은행 고급 부동산, 제트기, 요트. 순환이 깨집니다. 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두로 케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원의 흐름을 통제해서입니다. 둘째, 투명성이 없으면 부패가 자랍니다. 패대배사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동맹자들로 채워졌을 때 효율성이 아니라 통제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의 이동을 추적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공식 연봉 월 120달러. 하지만 압수된 자산 7억 달러. 이 차이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넷째, 국가자원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국민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제도가 중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권력은 부패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군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통제되었을 때 부패를 막을 장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부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누가 통제할까요? 어떤 제도가 건강한 순환을 보장할까요? 마두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역사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득합니다. 권력, 자원, 부패, 그리고 부의 이동. 차이는 규모와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혹은 단순히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는 어디서 오나요? 어디로 가나요? 누가 통제하나요? 투명한가요? 이 질문들이 부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마두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과도 정부 아래 있습니다. 7억 달러의 자산은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부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국민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부의 어두운 측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생각은 단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고 누구에게 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부는 가치 창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제품, 서비스, 혁신. 그리고 그 부는 순환합니다. 직원, 주주, 세금, 공공 서비스. 그리고 다시 국민에게. 하지만 부패한 시스템에서 부는 권력을 통해 추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차이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의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가치를 창출할 때 만들어집니다. 착취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